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경북은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해지고 있는 걸까요? 경북에서 신규 확진자가 이달 들어 4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서울 이태원 방문으로 관리 대상이 오른 590명도 전체 검사에서 전원이 음성으로 나왔죠. 경북은 지난 4일 경산에서 80대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은 이후 보름 이상 지역사회 감염으로 추정되는 신규 확진자는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12일과 14일에 확진자가 발생했지만 2세 여아와 30세 여성은 모두 파키스탄 국적으로 해외 입국 검역 단계에서 나왔습니다. 지난 3월만 해도 하루 최대 100명이 넘는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그때와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대로만 쭉 계속됐으면 좋겠네요. 조금만 더 방역 수칙을 잘 지켜서 안전한 경북을 만들어야겠습니다. 5월 21일 목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여의도 더블 프리미엄의 중심축을 잡아라. 힐스테이트 여의도. 9호선 색강역, 5구호선 환승 여의도역과 금융 업무지구 사이, 원룸에서 3룸까지 다양한 주거형 오피스텔, 제로 금리 시대 특별한 투자 대안. 힐스테이트 여의도. 1833-2367 현대 엔지니어링. 건강한 나의 내일, 행복한 나의 내일, 빛나는 나의 내일, 나의 내일, 건강한 매일. 건강한 내일을 여는 글로벌 헬스케어 기업 휴원스. 맑은 공기가 집 안으로 들어오니까 청정, 나쁜 공기를 집 밖으로 내보내니까 환기. 공기청정과 환기를 동시에 하니까 청정환기. 이제 창문 닫고 환기하세요. 청정환기 시스템을 나비앤하우스에서 만나보세요. 경동 나비행. 청량리역 바로 앞 GTX-C 추진으로 강남을 빠르게. 당신의 교통이 청량. 백화점과 마트를 걸어서 당신의 생활도 청량. 청량리역 초역세권 주거용 오피스텔 힐스테이트 청량리 더 퍼스트. 5월 오픈 예정. 1833-4861 현대 엔지니어링. 5월 쌍용 자동차 이자 이상무 보증 이상무 역대급 혜택 준비 완료. 역시 무이자 무상보증은 쌍용 자동차뿐이구만. 지금 SUV 전 차종을 일시불로 구매하면 10년 10만 킬로미터 무상보증 또는 60개월 무이자 할부까지. 오직 쌍용 자동차 전시장에서. 네, 라디오 오늘 목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1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하는 시간 시사경제 준비하고 있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안동시에서 2030년까지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잠시 후에 안동시 체육새마을과의 오창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히 좀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하는 시간 김성수의 세상 읽기도 이어가겠습니다.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시사 경제 이슈 짚어보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우리나라 GDP 성장률 또 세계 GDP 성장률 계속해서 수정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어제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이 코로나19 영향을 반영한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0.2%로 대폭 하향 조정했다는 소식인데 글쎄요, 이 정도 떨어진 이 성장률 전망 다행이라고 봐야 할까요? 좀 분석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일단 해석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선방한 거고, 그러나 우리 내부적으로 보면 2017년 이후 계속해서 3년째 뒷걸음치고 있기 때문에 결코 반가운 소식은 아닙니다. 네. 어쨌든 국책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는 한국개발연구원 KDI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 당초 2.3%였죠. 예. 0.2%까지 낮췄습니다. 이게 이 같은 전망치는 지금 코로나19 방역이 현 수준으로 잘 통제되고 있다, 이루어지고 있다, 이걸 전제로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내년 2021년이죠. 3.9% 성장을 해서 거의 뭐 V자형의 빠른 회복세를 보일 수 있다라는 예상입니다. 예. 자, 여기까지는 좋은데 문제는 예. 지금 만에 하나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거나 가을이나 겨울쯤 변종이 나타난다. 이럴 경우에는 또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겠죠.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요. 예. 뭐 KDI 전망치는 사실 다른 기구와 좀 비교해 보면 좀 높다, 좀 낙관적이다라는 건 맞습니다. 일단 IMF가 올해 다소 이제 비관적이죠. 마이너스 1.2까지. 그리고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역시 적게는 마이너스 0.5, 많게는 마이너스 1.2까지 성장률 전망치를 낮췄고 예. 추가적인 하향 조정 움직임도 엿보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이제 KDI가 내는 전망치가 통상 정부가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이 성장률 전망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아하. 때문에 정부가 다음 달입니다. 예. 6월 초에 발표될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이제 아마 제로 수준으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KDI 직전 전망치 2.3%였는데 이번엔 2.1%포인트 낮춘 최종적으로 0.2% 성장을 예상을 한 거고 만약에 코로나가 다시 확산한다거나 하면 마이너스 1.6%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자, KDI에서 한 가지 더 내놨네요. 이 코로나19 관련 재정 지출 증가로 지금 재정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그래서 이제 증세도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제언을 했군요. 그렇습니다. 이 증세 얘기는 꺼내기가 참 어려운 이슈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고양이 목에 누가 방울을 걸겠는가. 이게 지금 KDI가 맨 처음부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KDI는 그러면 이런 코로나19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해법이 뭐냐. 일단은 이런 그 적극적인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공조를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선 다음 주 한국은행이 금통위가 예상이 돼 있지만 기준금리 지금 0.75%에서 예. 이걸 0% 제로까지 가까운 수준으로 내릴 수 있다. 그리고 그것보다도 또 이제 더 돈을 풀 수 있는 예. 한국은행이 뭐 국채를 매입을 통한 유동성을 공급하다든지 이런 식의 유동성 공급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차, 2차, 3차 추경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GDP 규모 대비 41에서 45%까지 껑충 뛸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지금 장기적으로 보면 증세를 논의할 타이밍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돈의 쓰임, 정부의 재정의 역할이라는 게 지금은 사실 이 돈을 쓰면 어떤 고착화될 수 있는 복지 예산의 재정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예. 장기적으로 경비를 부양할 수 있는 SOC, 사회 간접 자본 건설이 더 적합하다. 이쪽으로 돈을 더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예. 어쨌든 이런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의 시너지를 낸다 하더라도 중장기적으로 보면 이 돈에 대한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 해법은 증세 논의가 본격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돼야 한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 어차피 증세 얘기는 나올 수밖에 없는 의제가 되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한번 KDI에서 언급을 해준 것 같고, 자, 말씀하셨듯이 이제 정부가 경영난에 시달리는 기업을 긴급 수혈하기 위해서 신용 등급이 신용이 낮은 회사의 회사채라든지 기업 어음까지 사들이기로 했다, 이런 소식인데 이것도 좀 알기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미 이제 미국에서는 시행이 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지금 신용도가 낮은 기업들이 돈 빌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신용 등급이 낮은 이 회사채, 기업 어음만을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자. 이 특수 목적 기구를 만들어서 이런 신용도 낮은 기업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자라는 건데요. 예. 이 SPC라고 하는 이 특수 목적 기구를 통해서 한 10조 원 가량, 한 6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가동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코로나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필요하다면 이 10조 원에서 플러스 10조 원 더, 한 20조 원 규모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한다라는 건데요. 예. 그러면 이 종잣돈 10조 원을 어떻게 모을 거냐? 이 출자 방식입니다. 정부가 1조 원을 출자하고 여기다 산업은행이 1조 원, 한국은행이 8조 원 정도로 선순위 대출을 통해서 돈을
대출 재원을 마련하죠. 네. 이미 지금 뭐 채권시장 안정펀드가 지금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런 펀드는 주로 우량 회사채만을 사들였다면 이번에 이 특수 목적 기구의 경우에는 우량 등급 채권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이제 더블 B 투기 부적격입니다. 투기 등급 이 채권까지도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등급이 떨어진 이런 기업들의 채권까지도 매입을 해주자라는 건데요. 어쨌든 뭐 이렇게 되면 뭐 동일한 기업군들 그리고 이제 저신용 어떤 기업들에 대해서는 자금 시장에 좀 숨통이 트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10조 원을 투입하겠다. 이제 신용 등급이 낮은 회사채와 기업 어음을 사들이는데 여기 20조는 정부 출자 1조 원, 산업은행 1조 원, 그리고 한국은행 8조 원. 그러니까 정부 돈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10조 원이. 예. 자, 이렇게 보면 되겠고, 또, 뭐, 뉴스 보신 분들 다들 아실 텐데, 온라인 금융거래 시에 반드시 필요했던 그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그동안 뭐 너무 복잡하고 또 어려워서 아예 이 공인인증서 안 쓰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또 사용하시는 분들도 큰 불편을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어쨌든 반가운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금융감독당국이 1999년에 도입했죠. 이제 전자금융감독법 규정을 만들어서 공인인증서를 의무화했는데 문제는 이 기술 자체 문제라기보다 굉장히 불편함이 컸다는 겁니다. 예. 발급 과정도 복잡하고요. 매년 갱신해줘야 합니다. 예. 그리고 PC하고 스마트폰 호환이 좀 불편하고요. 또 USB에 들고 다녀야 하는 불편함 때문에 비판이 많아왔는데 특히 2014년에 유명한 이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라는 드라마가 동남아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예. 그때 여주인공이 입었던 이른바 천송이 코트를 중국인들이 이제 구매하고 싶은데 예. 외국에서 구매하려면 이른바 액티브 X라는 보안 프로그램 공인인증서 장벽으로 인해서 온라인 구매가 쉽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이제 폐지 여론이 들끓었고요.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공인인증서 폐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입법 과정이 급물살을 탔고 드디어 어제였습니다. 예.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 공인인증서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 21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천송이 코트 이게 엊그제 얘기 같은데 2014년 얘기였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이제 천송이 코트를 계기로 해서 공인인증서 이거 폐지 얘기가 나왔고, 자 그리고 무려 6년여 만에 이렇게 실질적인 조치가 내려진 건데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되면 그러면 본인 확인은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겁니까? 이제 공인과 이제 사설 인증서 구별이 사라집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민간 기업들도 이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예. 아마 공인인증서는 어차피 이제 금융결제원에서 좀 업그레이드된 방식에 바로 없애는 건 아니고요. 예. 개정된 법안이 11월에 맞춰서 시행이 되니까 이제 뭐 1년 정도 이제 유효기간, 인증서 유효기간을 3년으로 늘리고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서비스를 좀 내놓겠다라는 게 금융결제원의 생각이라면 예. 민간은 이미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간은 대표적으로 한 3파전 이상이 되는데요. 우선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입니다. 예. 이게 2017년 6월에 처음 서비스가 도입이 됐는데 3년도 안 돼서 지금 인증 이용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그래요. 예. 이거는 이제 공인인증서와 동일한 이 공개 키 기반의 전자서명 기술에다가 위조와 변조가 불가능한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한 게 특징이고요. 예. 두 번째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고 있는 패스라는 이 인증입니다. 패스 인증. 예. 이것도 앱 실행한 이후에 1분 이내로 전자서명이 가능하다라는 편리함 때문에 5월 기준 이용자 수가 2,8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으로 이제 은행권이 만든 뱅크 사인도 있는데요. 예. 한번 발급하면 전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점이 강점이지만 아직은 이용자 가입 수면에서 30만 명에 그쳐서 약간 떨어집니다. 어쨌든 이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시장이기 때문에 예. 민 그리고 이제 관 모두 이 시장을 놓고 전자인증서 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공인인증서 사용에 익숙한 분들도 계실 거잖아요. 그런 분들은 기존의 그 공인인증서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쭉. 그렇습니다. 예. 하지만 뭐 지금보다는 훨씬 간편하게 공인인증서도 좀 변화해야 되겠죠. 예, 그럴 예정이니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앞으로 이 인증시장 각축전도 아주 치열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볼까요? 올 하반기부터는 배달 음식과 함께
주류 배달이 가능해진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마트에 가보면 4캔에 10,000원, 편의점에서 파는 맥주부터 주 세금부터 시작해서 역차별 논란이 있어 왔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2014년부터 최근 5년간 국내 업계의 주류 출고량이 연평균 2.5%씩 줄었는데 수입은 24% 넘게 급증한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정부가 주류업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규제를 확 풀었는데 크게 한 3가지가 달라지는데요. 하반기부터 이 배달 음식과 함께 주류 주문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음식값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술 배달도 허용이 된다라는 건데 예를 들어서 치킨 2만 원어치 주문했다. 그러면 맥주도 2만 원어치까지는 배달 주문이 가능해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소주와 맥주를 지금은 가정용, 마트용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가정용으로 통일이 됩니다. 이렇게 통일되게 되면 이 재고 관리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또 하나 세 번째가 한국판 기네스의 생산도 가능해지는데요. 이 기네스라는 맥주가 아일랜드 맥주인데 질소를 넣어서 크림처럼 풍성한 거품이 특징인데요. 지금 현행 주세법에 따라서는 맥주에다가 질소가스를 넣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걸 개정해서 질소가스 첨가를 허용하겠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외부 제조 시설에서 위탁 생산, OEM도 허용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공장을 설치하지 않아도 그냥 기존에 있는 공장을 빌려서 생산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나저나 이 배달 음식과 함께 주류 배달이 가능해진다. 이렇게 되면 좀 한 가지 걱정이 되는 게 미성년자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미성년자들도 많이 이렇게 시켜서 주류 구입을 하지 않겠나 이런 걱정도 좀 드네요. 맞습니다. 이제 좀 상세한 어떤 이제 시행령이 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현장 결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거든요. 보인자 결제사. 근데 대부분 보면 앱으로 결제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물건만 받는 경우에는 이제 본인 확인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건 좀 조심해야 합니다. 그렇죠. 어떤 보완 대책이 반드시 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라디오 오늘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사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라디오 지금 여러분께서는 안동 MBC 시사정보 프로그램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저는 사생결담 강재입니다. 네, 6시 23분 49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안동시가 시민운동장 주변에 종합 스포츠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30년까지 완공할 계획인데요. 안동시 체육새마을과의 오창원 과장 연결해서 자세한 소식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창원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스포츠 시설 이용을 못해서 답답함 느끼는 지역 동호인들이 참 많으신데요. 예. 지금 근데 일부는 개방된 곳이 있고 또 그렇지 못한 곳이 있죠? 예, 코로나19 사태로 다중이용시설이 모두 폐쇄됨에 따라서 스포츠 시설도 모두 폐쇄되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지난 4월 27일부터 실내 체육시설을 제외한 시민운동장, 축구장, 야구장,
파크 골프장 등 야외 체육 시설은 모두 개방을 하였습니다. 예. 하지만 실내 체육 시설 개방은 앞으로 코로나19 발생 추이를 지켜보면서 신중히 결정해야 할 것으로 그렇죠. 생각됩니다. 예, 그렇게 하셔야죠. 그러니까 실내 체육 시설은 모두 지금 아직 문이 닫힌 상태고 네. 야외 시설은 다 개방이 된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자, 우리 지역의 경우에는 왜 학교 내에 배드민턴장도 있고 왜 테니스장도 있고 이런 체육 시설이 많이 있잖아요. 예, 예. 이런 곳은 아직 개방이 안 됐죠. 예, 학교 내 체육시설은 아직 개방을 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재개방 여부는 학교장이나 교육지원청에서 판단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여기는 실외 구장이더라도 개방이 안 된 상태죠, 그러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예. 자,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할 얘기가 바로 안동시에서 2030년까지 종합 스포츠 타운을 조성하겠다는 계획인데요. 네.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계획하게 된 사업인지요? 예, 시민들의 여가 활동으로 체육 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 중에서 모든 국민이 스포츠를 즐기는 활기찬 나라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부응하고자 안동시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를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각종 체육대회 및 행사도 적극 유치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그 전국대회 유치에 반드시 필요한 제1종 공인 경기장 조성을 위하여 2030년 완공을 목표로 안동 종합 스포츠타운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네. 경북 도청 소재지 도시로서의 위상에 걸맞는 스포츠타운이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제1종 공인 경기장이 있어야 되는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 어떤 기준이죠? 1종 공인 경기장이라는 게? 1종 공인 경기장이라고 하면 우리 시민운동장 같이 운동장이 본 경기장이 있고 예. 그 이외에 보조 경기장이 있고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는 보조 구장하고 다 같이 종합적으로 그 경기장이 조성되어 있어야 1종 공인 경기장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안동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는 그거는 이제 되는데 그 옆에 보조 경기장이 또 있어야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동 같은 경우는 1종 공인 경기장을 갖추지 못한 상태? 예, 이렇게 그렇습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어떤 스포츠 시설이 더 들어서게 되는가? 이거 상당히 궁금합니다. 주요 예.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안동 종합 스포츠타운은 정하동 시민운동장 일대에 21만 5천 제곱미터의 면적으로 조성되며 기존 종합운동장과 시민 테니스장 이외에 보조 경기장, 다목적 실내 체육관, 테니스 전용 경기장, 장애인 실내 체육관, 실내 전용 구장 등이 조성되며 예. 부대 시설로는 주차장과 쉼터 및 광장 등이 조성됩니다. 그렇군요. 지금 있는 게 종합운동장이 있고 그 옆에 이제 시민 테니스장이 있잖아요. 네네. 이외에도 이렇게 많은 시설들을 또 건립한다는 얘기예요. 예, 예. 굉장히 넓은 면적이 필요할 텐데 아까 그 면적이 얼마라고 하셨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1만 5천 10제곱미터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21만 5천 제곱미터의 그 면적이 필요한데 네네. 어디다 다 이렇게 짓습니까? 어느 쪽으로 이게 확장이 되는 겁니까? 지금 그 시민운동장을 중심으로 해서요. 예. 시민운동장 앞쪽에 그 주차장이 있고 예. 지금 그 산이 있습니다. 예, 그 앞 산이 있죠. 예, 네, 낮은 산이. 영고등학교 쪽으로 예, 그 산을 매입해서 그쪽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그쪽 산을 다 네네. 이제 깎아내고 네네,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시설들이 다 들어서는군요. 그쪽에 왜 골프 연습장도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이것도 다 매입을 하시는 겁니까? 예, 골프 연습장도 매입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아까 말씀 중에 여러 가지 시설 중에 실내 전용 경기장도 들어설 예정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실내 전용 경기장이 뭐 어떤 종목의 경기장입니까? 실내 전용 경기장은 마루 전용 구장, 그다음 복싱 전용 구장, 사격 전용 구장으로 3개 종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루 전용구장, 네. 복싱 전용구장, 사격 전용구장. 네네. 복싱과 사격은 알겠는데 마루 전용구장은 뭐예요? 우리 마루 운동 그래가지고 뭐 체조나 체조 경기에서 왜 마루 예. 운동이요?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그 구장 이렇게 3개 종목이 가능한 실내 전용 경기장도 들어서고 네네. 또 다른 시설로는 어떤 것들이 들어서게 될 예정입니까? 아, 그 밖의 시설로는 우리 씨름장하고 엑스게임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예. 중앙광장 및 화장실 등 부대 시설이 있습니다. 뭐 중앙광장도 들어서고 화장실 네네. 들어서고 씨름장, 씨름장 뭐 객석도 있는 그런 씨름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씨름장은 야외 씨름장으로 계획하고 야외 있습니다. 씨름장으로 하고 네네. 있고, 예. 자, 총 공사비가 이제 1,100억 원 규모인데, 네. 이 사업비 마련도 수월치는 않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이 예산 확보는 어떻게 하십니까? 금년 6월 실시 계획 인가가 완료되면 하반기부터 12로 먼저 부지 확보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12로 부지 확보를 일단 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그 지역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는 국비 공모 사업 선정이 필수입니다. 예. 예산 확보를 위해서 국비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국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최대한 시비 부담을 줄일 그럴 계획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시 재정이 뭐 넉넉하지 않으니까 총 공사비가 1,100억 원이라고 하셨는데 네. 국비는 한 어느 정도 목표로 하고 계세요? 많이 받을수록 좋은 거기 때문에 예. 사실은 최대한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겁니다. 아마 사업 계획도 규모 있고 잘 짜서 예. 그래서 국비 공모에 많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소한 반 이상은 돼야 되겠네요. 그렇죠? 반 이상 뭐 7, 80% 이상 정도는 목표로 하셔야 될 것 같고. 그 용상동에 구 비행장 부지도 있잖아요. 네네. 여기도 뭐 다목적 체육관이 조성된다고요? 예. 시가지 동부 지역에 그 균형 발전과 생활 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가지고 구 용상 비행장 부지에 연면적 3,106제곱미터 규모로 지상 2층 다목적 체육관을 93억 원 예산을 들여 2023년까지 조성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예. 그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네? 지금은 어느 정도 단계인가요? 거기는 지금 현재 실시 계획 인가를 준비하고 있으며 인가가 완료되면은 하반기에 토지 보상 절차를 마무리하고 내년에 착공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다목적 체육관 시설 규모는 체육관, 유아체력장, 단체 연습장, 무대, 관람석 등이 있으며 부대 시설로 어린이 놀이터,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되면 시민들의 여가 활동 공간으로 활용되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용상동 구 비행장 부지에 다목적 체육관을 2023년까지 조성한다는 거고 한 93억 원 정도 든다고 하셨는데 이건 뭐 전액 12로 건설하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국비도 일부 받고 그렇게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자, 지난해 국비 공모 사업에 선정된 곳들도 올해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고요? 예. 어떤 게 있죠? 예, 안동시는 작년에 국비 공모 사업에 적극 응모하여 금년 신규 사업으로 어가골 축구장 조성공사, 안동 롤러 경기장 개보수 공사, 낙동강 수상 레저 접안시설 설치공사, 시민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를 금년 내 완공할 계획이며 계속 사업으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사업을 작년부터 내년까지 3년간 90억 원의 사업비로 완공할 계획입니다. 아이고, 뭐 공사할 게 참 많습니다. 어가골의 축구장 조성 공사, 거기 뭐 축구장에 들어갈 데가 있나요? 어가골에? 우리 어가골은 낙동강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축구장이 3개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 가지고 부족하다 해서 지금 하나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어가골에 축구장도 들어서고 시민 테니스장 지금 뭐 한참 공사하고 있는 것 같던데요. 네, 맞습니다. 공사하고 있습니다. 여긴 뭐 어떤 공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까? 시민 테니스장 개보수 공사는 일단 바닥이 이제 오래 사용해서 바닥 공사 하시는 오래 거구나. 탄하고 교체를 하고 뭐 그런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 관중석도 좀 손을 봅니까? 시민 테니스장? 예, 관중석도 일부 손을 보겠지만 예전부터 관중석이 선장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얘기가 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서요.
관중석의 그 천장. 예, 그것도 하여튼 뭐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조금 전에 그 반다비 체육센터도 건립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반다비 체육센터는 어떤 곳인가요? 안동시가 국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반다비 체육센터는 장애인 실내 체육관으로 현재 추진 중인 안동 종합스포츠타운 부지 내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연면적 3,000제곱미터의 지상 2층 규모로 다목적 체육관, 재활 체력 단련실, 롬볼장 등으로 구성되며 장애인들이 편리하고 쾌적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반다비 체육센터가 완공되면 장애인들의 신체 기능 향상과 심리적, 사회적, 재활 의지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예, 그럴 겁니다. 우리 장애인들을 위한 반다비 체육센터도 이제 건립이 되고요. 네네.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안에는 익스트림 파크를 설치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 익스트림 파크가 무엇인가요? 안동시에서 계획 중인 익스트림 파크는 반원형 구조물에서 스케이트보드, 인라인 스케이팅, 묘기 자전거 등 묘기를 즐길 수 있는 스포츠 시설로서 동호회 및 청소년들의 생활 스포츠 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익스트림 파크도 안동시 청소년 수련관 안에 들어서게 되고 이렇게 각종 체육 시설이 확충되면 지역의 체육 동호인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분들 시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각종 체육 대회와 행사 유치로 인해서 타 지역민들이 또 안동을 찾는 기회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도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예, 안동시에서는 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사업을 적극 추진할 뿐만 아니라 각종 체육대회 및 체육행사 유치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조성된 체육시설을 적극 홍보하여 타 시도민들이 안동을 찾아 스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연계하여 청정 스포츠 도시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 유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더욱 힘쓸 계획입니다. 예, 오늘 이 안동 종합 스포츠타운 조성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앞으로 무척 바빠지실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건설됐으면 좋겠네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안동시 체육새마을과의 오창원 과장이었습니다. 안동 MBC 시사 프로그램 허환고의 라디오 오늘에선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사건 사고 소식이나 다루고 싶은 이슈를 안동 MBC 홈페이지 라디오 오늘 게시판에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전화는 843-7100, 문자는 샵 0913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참, 유튜브에서도 라디오 오늘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안동문화방송 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네, 세상 읽기 이어갑니다. 오늘도 김성수 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예, 오늘 동네 책방 얘기를 좀 해볼 텐데요. 이 동네 책방이 사라지고 있다는 소식, 이게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 최근에 관련 자료가 또 나왔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보통 동네 책방, 지역 서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그 서점들이 모여서 조합을 결성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한국 서점 조합 연합회라고 이렇게 결성을 하고 있는데요. 예. 여기서 이제 최근에 자료들을 갖다 냈어요. 연구 자료도 냈고 또 일종의 1년에 한 번씩 내는 영감 형식의 그런 자료도 냈는데 지난 10년 동안 지역 서점이 무려 878개나 줄어들었다는 그런 기록이 이번에 보고가 된 겁니다. 예. 줄어드는 속도는 조금 완화되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2000년 초에는요, 전국에 4,000개에 육박하던 서점 수가 지금은 2,000개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1,968개. 그러니까 2000년에 한 4,000개 정도였고 2010년에 한 3,000개로 줄더니 지금은 또 1,000개가 줄어서 한 2,000개 정도 남아있다.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동네 책방에 우리가 개념을 잠깐 짚어보면요. 예.
매장의 규모가 200평이 채 안 되는 그런 서점인데 예. 매장 내에서 팔고 있는 상품의 절반 이상이 책이라만 하고요. 그리고 서점 매출액이 총 매출의 50% 이상 넘어가는 그런 그 곳들만 이제 우리가 지역 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기준이 따로 있군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이 기준을 넘어서서 매장이 크면은 보통 대형 서점으로 분류가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매출이 50% 이하가 그 책 매출이다. 그렇게 되면은 기타 서점이라고 하는 걸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서점보다는 다른 거를 팔고 있는데 뭐 저 북카페 뭐 이런 데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커피도 팔면서 뭐 책도 이렇게 볼 수 있는. 이런 또 분류 기준이 있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동네 서점이 많이 줄고 있는데 사실 그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2000년대부터 온라인 구매가 워낙 많아지고요. 그것도 있을 것 같고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해 보면 동네 곳곳에 왜 도서관도 이렇게 하나 둘씩 들어서잖아요. 이것도 예. 좀 이유가 될 것 같고 책을 예전만큼 좀 읽지 않는 것 같은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지금 연구 결과에 의하면요. 예.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은 사실은 두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우선 하나가 대형 서점이죠. 예. 그러니까 대형 서점이 그 인근에 있는 지역 서점들을 전부 죽이는 것은 사실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렇겠죠. 실제로 지금 현재 서점들, 지역 서점들이 줄어들기 시작한 걸 대충 2000년 초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2000년 초에 대형 서점들이 그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자신들의 그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과당 경쟁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뭐 쇼핑몰들과 이렇게 손을 잡고 이제 그런 곳에 이제 분점들이 여러 개가 진출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총판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는데 유통망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지역 서점들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예. 이 상태에서 8년, 9년서부터 만들어진 온라인 서점이 2003년, 4년 이쪽 가면서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성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대략 2000년 초에 이 두 가지 그 어떤 흐름이 맞물리면서 이제 지역 서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도서관이 늘어나면 지역 서점들이 안 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근데 실제로는요. 도서관에서 책을 많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 지역에 가서 책을 더 사게 됩니다. 그러게 돼서 오히려 도서관들은 책을 읽는 훈련을 시켜주고 책 사는 습관을 더 키워주는 곳이라서 장려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그래서 반대로 생각했군요. 그렇습니다. 시너지를 오히려 많이 냅니다. 그래서 지역 서점하고 도서관은 서로가 이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로 지금은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예. 그리고 또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매체 환경이 변화돼가지고 책을 안 읽지 않느냐. 그러니까 요즘 왜 이북 이런 거 많이 읽잖아요. 예, 이북의 성장 속도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책들이 줄어드는 속도하고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북이 굉장히 늘어나는 속도가 느립니다. 잘 안 봐요. 이북으로. 예. 오히려 그냥 동영상을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제 매체 환경의 변화로 동영상 쪽에서 정보를 얻으려고 하는 욕구는 더 많아지는 건 사실이지만, 근데 책을 보는 것과 크게 어떤 버성기게 이제 어떤 조건이 되는가 직접적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간접적인 요인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 지역 서점이 없어지는 가장 직접적인 요인은 사실은 대형 서점의 독과점과 또 온라인 서점의 어떤 저인 방식인 유통망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군요. 우리 전국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왜 작은 동네, 작은 시군에 보면 서점이 없는 곳도 많잖아요. 그게 참 지금 충격인데요. 예.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제일 놀랄만한 것은 2,000개 미만으로 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는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지역 서점이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죠.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중 5곳 중 하나가 지역 서점이 하나뿐이거나 아예 없는 곳입니다. 그렇게 많습니까? 예, 울릉도. 울릉도요? 울릉도는 있을만한데 여기는? 울릉도에 지역 서점이 없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요.
또 인천 옹직문, 예. 또 전남 신안군 등 5곳이 서점이 한 곳도 없는 곳이고요. 예. 서점이 딱 하나 있는 곳이 42곳입니다. 여기를 서점 멸종 예정 지역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 그러니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그냥 서점 없는 기초자치단체가 속출하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그렇군요. 예. 자, 이렇게 동네 책방이 문을 닫는다는 것, 그냥 자영업자 한 명의 폐업과는 또 다른 여파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책방은 그 특성상 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우리 어렸을 때 우리 MC님도 예. 저랑 비슷하게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예. 일단 책방은 종합문화공간이었던 게 가면 책만 파는 게 아니라 예. 한쪽 구석에서 음반도 팔았고요. 아, 예, 또 맞아요. 예. 공연 티켓도 팔았어요. 예, 기억하시죠? 예, 맞습니다. 우리가 예.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막 아침부터 가가지고 예. 서점 앞에 줄을 서서 맞아요. 좀 동네에 좀 큰 서점이 있으면은 그 서점에서 어김없이 티켓들을 팔았잖아요. 예. 그리고 대학로 같은 곳은 제가 처음에 진출했던 91년도에도 아직까지 티켓을 맡아놓고 팔아준 데가 있었어요. 서점이. 예. 그런데 이런 그 종합 문화 어떤 공간, 문화 사랑방 이런 역할들이 점차 유통망들이 발달되면서 사라진 거죠. 예. 그리고 또 대학 다닐 때는 여기가 만남의 공간이고 지적 탐구의 허브 역할을 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게시판에서 쪽지를 딱 첫눈 올 때 우리 만나 뭐 이렇게 써놓기도 하고. 어디 예. 책방에서 만나.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뭐 책방에서 노래를 같이 들어본다든가, 아, 책방에서 같이 이렇게 세미나를 해본다든가. 예. 책방의 안쪽에 밤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대학 예. 앞에 책방에는. 그리고 왜 저기 책 고르다가요. 예. 남녀가 이렇게 눈 맞는 경우도 좀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전에? 그거는 비일비재. 도서관보다 책방에서 사실 그렇게 되는 그렇죠. 경우가 많았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공간, 그리고 또 아파트 단지 안에 있는 지역 책방 같은 경우는요. 네. 아이들이 맨 처음 책을 만나는 곳이에요. 그러다 그렇겠죠. 보니까 예. 책에 어떤 습관을 들일 수 있는 좋은 곳으로 어머니들이 반드시 아이들과 함께 책을 사러 가는 곳, 이런 곳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뭐 이제 중학교쯤 가면 이제 보통 자습서들을 갖다가 사면서 그 옆에서 자습서 사러 갔다가 옆에 있는 소설 한 권 사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공간이 책방이었는데, 예. 이게 이제 사라지니까 결과적으로는 전부 온라인으로만. 근데 온라인 서점이란 곳은 이렇게 총체적인 어떤 만남들을 갖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예.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사라져버리고, 또 우리가 원하는 충분한 그런 어떤 정보들을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그 온라인 서점은 내가 이미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혹은 책 제목을 딱 정해놓고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렇죠. 예. 뭐 장르를 열어서 책을 쭉 훑어보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서고에 뭐 음악 이러면 쫙 꽂혀 있는 책들 중에서 이런 책도 있었네 하고 뽑아보는 이런 모습들이 사라지게 된다는 거고요. 예. 대형 서점에 가면은 또 너무 책이 많아요. 너무 책이 많으니까 뭘 봐야 될지 모르는. 예. 그렇죠. 그래서 지역 서점은 이제 서점을 운영하는 사람의 어떤 세계관과 철학, 그리고 거기를 찾는 사람들의 문화적인 소양이 함께 성장하는 곳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데가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문화의 사랑방 역할을 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 동네 책방 사라진 게 너무나 안타깝네요. 이런 문화를 우리 아이들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하는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요. 몇몇 광역 지자체들이 어떤 대책을 좀 내놨다고요? 실제로요. 예. 이 와중에 지역 서점이 많아지는 곳이 생깁니다. 일단 경기도가 작년보다 지역 서점이 15곳이나 더 생겼는데요. 예. 강원도도 작년보다 2곳이 더 늘었어요. 두 곳.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서점은 7곳이 줄어들었지만 네. 그렇지만 그 기타 서점으로 분리되는 곳이 무려 17개, 18개가 늘었습니다. 기타 서점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책 말고 다른 것도 더 많이 파는 것.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유가 왜 그러냐면 일단 경기도 같은 경우는요. 경기 컨텐츠 진흥원에서 경기 서점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전국에서 유일합니다. 은퇴 후에 서점을 창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서점 창업 노하우부터 시작해서 서점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현장 지식들을 직접 서점을 운영시켜서 성공한 사람들이 와서 가르쳐줍니다. 예. 그리고 서점 인증제라고 하는 걸 도입해서 서점을 운영하지 않으면서 있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네트워크로 공공기관이라든가 뭐 학교라든가 이런 곳에
책을 납품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유통만 하는 가운데서. 그렇죠. 그런 데들을 퇴출시켜요. 그렇군요. 서점 인증제를 통해서. 그러면 서점들이 이걸 수주를 받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학교 앞에 서점들이 옛날에 먹고 살았던 이유는 그 학교에서 쓰고 있는 참고서 같은 것들을 갖다 놓기 때문이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는 업자들이 학교에다가 직접 공급을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퇴출시켰고, 강원도 같은 경우는 지역의 공동체들을 지원해주면서 지역 서점이랑 같이 문화 프로그램들을 짜는 데를 지원해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소폭이지만 지방의 명소가 되는 작은 서점들이 생겨납니다. 거의 늘 프로그램하고 작가들이 거기서 함께 있고, 그렇게 되니까 뭐 멀리서부터 강원도 갈 때마다 거기를 들리는 거죠. 그리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지로서의 특성을 살려서 특별한 북카페들이 자기만의 컨텐츠를 가지고, 그러니까 늘어나는 거죠. 그렇군요. 이렇게 뭐 경기도, 강원도, 제주도 예를 들어주셨는데요. 우리 동네 책방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대책도 좀 국가 차원에서도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한 말씀만 더 얹자면 시간이 다 됐는데 이제는 동네 책방들이 자체 내에 특화된 콘텐츠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벌써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많이 나와요. 예를 들자면 펜션형 서점 이런 것들도 생겨나고 있거든요. 이런 아이디어들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지자체들이 이런 아이디어를 찾아다니면서 지원해주는 그런 정책들이 맞물린다면 지역 서점의 새로운 부활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네 책방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김성수 문화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알아보죠. 김도연 캐스터 전해주세요. 내일도 하늘에 구름만 가끔 지나면서 무난한 날씨 예상됩니다. 낮부터는 온화한 바람이 불어들고 어제보다 또 오늘보다 더 강하게 내리쬐면서 기온이 오늘보다 더 오르겠는데요. 23도 정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다 싶은 느낌도 들겠습니다. 깨끗한 바람이 대기 확산을 원활하게 해주면서 먼지 걱정도 없는데요. 최근 1년 새 공기가 가장 깨끗한 상태입니다. 요즘 비구름이 자주 지난 데다 또 바람마저 거들면서 환기 효과가 컸기 때문인데요. 다음 주 초반까지도 먼지 걱정은 없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내일 기온은 영주, 공화, 안동, 문경, 예천 아침이 11도, 한낮이 23도 나와 있고요. 영양청송이 9도에서 21도 분포, 상주, 의성이 12도에서 25도 분포 예상됩니다. 예천 현재 기온은 어제 이 시간보다 5도 높은 21도, 습도는 61%입니다. 날씨였습니다.